팔려고 하는 지역은 어디고 살려고 하는 지역은 어디가 될까요? 안녕하세요.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이꼰대입니다. 양도소득세 완화가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. 근데 이게 크게 바뀐 게 한 3가지가 바뀌었습니다. 이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. 저도 그렇게 전달을 해드릴 거고, 이에 따라서 부동산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까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. 자,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어제 보도 자료를 내놨습니다. 5월 9일 날짜로 내놨는데, 지금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중과 이 배제되는 이 부분이 오늘부터 이제 5월 10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오늘부터 파시는 분들, 부동산을 팔아야 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꼭 반드시 알고서 매도를 하셔야 되겠죠. 일단은 우리 이전 정권에서는 부동산을 팔지 못하게 하는, 거의 매물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었던 이 양도소득세가 이제는 시장 내에서 부동산을 많이 팔 수 있게끔 만드는 법으로 바뀌었다라고 크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크게 바뀌게 되는 3가지가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로 중과 배제되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포함이 됐다라는 겁니다. 엄청나게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특공제가 적용이 된다라는 점이고요. 좀 이따 자세히 알아보고요. 두 번째,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겠다. 그러니까 최종주택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. 이 제도를 폐지를 하겠답니다. 여기에 대한 것도 좀 이따 볼게요. 세 번째, 일시적인 2주택자들 되시는 분들 있죠. 이분들이 최근에 물건 팔기 어렵잖아요. 1년 이내에 뭐 팔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요즘에 지금까지 거래가 좀 잘 안 된 상황이 이어져 왔는데, 매물 팔기가 어려워 죽겠는데 어떻게 1년 내에 팔입니까?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워한단 말이죠. 1년 내에 못 팔 것 같으니까 아예 일시적인 2주택 물건 내놓을 생각도 안 했는데, 이게 2년으로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당연히 좀 안심하고서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겠죠. 자, 요 3가지를 가지고서 정확하게 좀 알아보고, 이에 따라서 부동산의 영향은 어떻게 될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내용은요,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이 내용인데, 이미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게 기본 세율로만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. 뭐 20% 중과 30% 중과 이런 거 이제 없어집니다. 기본 세율로만 적용을 하는데, 이 기본 세율도 만만치 않아요. 최대 45%까지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이게 엄청 많이 내는 건데 거의 50% 가까이 되잖아요. 서울의 중심권이라든지 경기도나 이제 인천과 같은 지역에서도 GTX 역세권 같이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, 이 기본 세율로 하더라도 45% 절반 가까이 내는데 거의 물건이 잘 안 나올 것 같단 말이죠. 그래서 신의 한 수를 쓴 게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것을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. 다주택자들도 내가 최대 30%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기본 세율만큼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만큼 확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하는 것만큼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. 그 효과가 밑에 나와 있는데,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뭐 기사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적용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에 포커스를 제가 맞춰서 말씀을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, 이런 자세한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굉장히 세부담이 줄어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기본 세율에다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적용을 한다라는 것은 보통 굉장히 많이 올라간 지역들에서 물건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이 2가지로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. 일단은 매물이 전반적으로는 지금보다 분명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어떤 지역은 계속적으로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있고, 어떤 지역은 이 매물이 잠시 나왔다가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. 자, 구분을 하게 되면 일단은 매물들이 좀 급매물 성격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건, 일단 수도권 지역에서 GTX나 개발 호재가 있어서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간 지역들 있죠. 뭐 예를 들어서 동탄이라든지 인천의 송도, 그 다음에 경기도권에서는 뭐 파주나 일산의 킨텍스, 뭐 의정부 이런 지역들이 해당이 되는데,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이분들은 여기 있는 집값이 거의 서울에 마영성이라든지 그 노원구 쪽에 있는 지역이나 굉장히 좋은 지역들을 갈 수 있는 자금이 돼요. 그거를 세금을 많이 안 내고 팔게 되면.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
상급지로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좀 자연스럽게 외곽 쪽에서는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. 반면에 중심권에 있는 개발호재에 있는 지역들이다라고 한다면 좀 일찍 나왔다가 매물들이 일찍 사라질 수 있는, 그러니까 매수 찬스 잡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. 어찌됐든 전반적으로는 매물들이 현재보다는 많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. 두 번째도 굉장히 기다리신 분들이 많았을 건데 이게 여기서 나올지는 모르셨을 거예요. 이 보유 거주 기간 재기산 제도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종 주택, 우리 여러분들도 최종 주택이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것 같고 이 최종 주택이란 것 때문에 여러분들 집을 못 팔게 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. 한마디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10년 동안이나 20년 동안 보유했던 A주택이 있다라고 하고 여기에 새로운 주택 B주택이나 C주택을 더 추가적으로 샀다라고 하면 요 최종 주택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만약에 B주택, C주택을 팔고 나서 이 최종 주택을 원래는 바로 팔 수 있게 돼 있던 걸 갖다가 문재인 정권에서는 B주택, C주택을 팔고 났을 때 얘를 또다시 2년을 거주해야지만 이 세금 혜택을 주는 걸로 바꿔놨었어요. 그러니까 시장에서 물건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진척이 될 수밖에 없죠. 매물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2년 거주를 최종 주택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비과세 요건이 된다라고 하면 B주택, C주택 팔고 나서 바로 팔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바로 팔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갈아타게 하는 시점, 포인트를 잡을 때 이제는 이 시점에 2년을 기다렸다 가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. 아니 지금 서울에 재개발들이 있고 재건축이 있고 리모델링이 있고 이거 지금 빨리 갈아타고 싶고 1기 신도시에서도 재건축 시작하는 데들, 리모델링 시작하는 데들 빨리 갈아타고 싶은데 지금 이 최종주택 이것 때문에 2년 동안을 참았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빨리 갈아타기 못했잖아요. 근데 이제는 그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시청자분들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 이걸 가지고서 아마 굉장히 많이 이런 절세를 활용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딱 중단이 돼버렸죠. 그때가 언제냐면 2019년 12월 17일 이후부터는 딱 중단이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최초에는 우리 2018년 9.13 대책 때 2018년 이전에는 일시적인 2주택자들이 3년 내에 부동산을 팔면 됐어요. 그런데 이게 줄어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되는 분들은 1년 내에 팔아야 되는 걸로 확 줄어버렸어요. 그러면 3년 내에 팔 수 있으면 좀 여유가 있어서 팔기가 좋았을 텐데 1년 내로 팔다 보니까 이게 시장의 약간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다. 거래가 침체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물건을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. 그러면 일시적인 2주택 이게 만약에 적용을 못 받으면 세금을 몽창 맞게 되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게 굉장히 삐걱삐걱하고 움직이기가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매수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걸리다 보니까 이거 부담스러워서 요새같이 거래 안 되는 상황에서 좀 힘들겠는데 그럼 나 매수를 좀 밀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1년 내에서는 시장에서 매물도 나오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걸 2년으로 이제 이번에는 바꿔주는 거예요. 3년은 아니고요. 2년 정도 되는 수준. 이걸 너무 길게 해버리게 되면 단기에 물건들을 좀 쏟아내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1년은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2년 정도가 되면 그래도 사람들이 시장 상황을 판단하면서 매물들을 많이 쏟아낼 수가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봤던 1번, 2번은 매물을 쏟아낼 수 있는 부분들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조항들이고 요 3번에 해당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이 시간 자체를 1년에서 2년으로 좀 늘려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또 한 가지는 이게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조건에서는 세대원 전원이 항상 거기 집에 다 붙어 있어야 돼. 다 있어야 되는데 세대원 전원 신규 주택 전입 요건을 삭제를 하겠다라는 거죠. 이게 조금 더 저는 파격적이고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서 아마 재테크에 활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세도 하면서 추가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. 그러면 저는 이 조항 때문에 아마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, 그 다음에 서울 안에서 현재 뭐 재개발 같은 경우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죠.
사실은 빌라를 하나 사더라도 굉장히 세부담이 만만치 않고 여러 일시적인 이주택을 좀 이용하고 싶은데 그걸 또 못했던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좋은 지역을 옮기거나 일시적인 이주택을 이용을 할 때 2년 내에 팔아도 되는 부담도 줄어드는 상황이고 전입 요건까지도 따라붙지 않다 보니까 이런 세금 혜택이 획기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아마 대부분 재테크 쪽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.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. 급매물이 나올 수 있는 시점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매물들이 좀 어떻게 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까를 좀 보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들을 보면은 시장 내에서 매물들이 분명히 많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법안인 거고요. 일시적인 2주택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기간을 단기에 시장에 물건이 많이 쏟아지게 한다라기보다는 약간 시차를 두고서 할 수 있는 조항이다라고 보면 돼요. 물론 일시적인 2주택 대상이 되는 분들이 많다면은 그런 영향을 주겠지만 일시적인 2주택 이게 별로 안 되시는 분들이 앞으로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을 이용을 한 이런 비과세 전략으로 많이 움직이실 것 같아요.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팔려고 하는 지역은 어디고 살려고 하는 지역은 어디가 될까요? 팔려고 하는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앞으로 이제 공급 물량도 제가 뭐 얼마 전에 영상도 올려드렸지만 이 공급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지역들이다라고 한다면 또 거기에서 시세 차익이 많이 났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매물들은 좀 많이 나오면서 길게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 반면에 거기서 판 사람들이 그러면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인가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뭐 일기 신도시 쪽이다라고 한다면 재건축 그다음에 입지가 좋은 유망 지역 쪽으로 가실 것 같고 서울 같은 지역에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리모델링 중에서 입지가 훌륭한 지역 한강변 지역 같은 곳을 노릴 것 같아요. 오히려 그쪽은 더 시장의 매수세가 많이 좀 증가할 수 있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 물건이 많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거기는 매수 증가로 물건보다 매수가 더 많이 나오는 현상 때문에 오히려 좀 다른 지역과는 반대되는 오히려 가격이 오히려 매수에 의해서 상승할 수도 있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급매물 같은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한 두 번의 타이밍이 좀 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올해 이제 6월 전까지 6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우리 보유세에 대한 한마디로 보유세 누구한테 세금을 물리느냐 이 부분이 6월 기준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5월 말까지 이런 양도세 혜택을 이용한 매물들이 일시적으로 반짝이면서 다소 좀 쏟아져 나왔다가 물론 기간이 지금 너무 촉박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만큼 나올지는 저도 좀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반짝했다가 좀 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준비를 했다가 내년 2023년 5월 말 그 직전에 그러니까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. 뭐 숙제를 하더라도 거의 시기 다 돼서 이제 숙제에서 만들어서 일기를 쓰더라도 거의 계약 날짜 맞춰서 뭐 일기 쓰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좀 두 번의 이런 매수 타이밍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저희가 이 시장을 좀 계속 주시를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지역의 타이밍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것들은 그때그때 지역의 아예 매물까지도 말씀해 드리도록 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데이터 업데이트 저희가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계속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해주셔야 되겠죠? 자, 오늘 반드시 아셔야 될 양도소득세 확 바뀌는 세 가지 여러분들 이 부분들 잘 참고하셔갖고요. 절세도 하면서 훌륭하게 성공하는 재테크 전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